김태년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오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중립적 기관인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후보입니다. 변협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안목을 갖춘 분이라 추천했고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공수처장에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때까지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의 제도 개혁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되어 직접 수사권이 5만 건에서 8천여 건으로 80% 이상 대폭 축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인력과 조직은 예정 그대로 상태입니다. 기소권 중심의 조직 정비를 위한 검찰의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당에 설치된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인사 및 직제 개혁, 조직 문화 및 수사 관행 개선, 법무부 개혁,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점검 등 5개 주제를 선정하고 지금 개혁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부 방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K방역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18일 기준으로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숫자는 24만 6천 명, 사망자 3,671명입니다. 영국의 확진자 숫자가 4만 1,000명, 사망자 숫자는 1,295명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독일의 확진자 수는 1만 3천 명, 사망자 445명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확진자 수가 6,386명에 사망자 66명입니다. 18일 하루 기준입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의 신규 확진자는 389명, 사망자 15명입니다. 일본은 일주일 넘게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있고 중국과 프랑스는 일부 도시 봉쇄와 통행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OECD 방역 1등 국가 평가를 받을 만큼 안정적인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는 대한민국을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회원국 중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로 평가하면서 2020년 경제성장률 1위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1%, 미국이 마이너스 3.7%, 일본이 마이너스 5.3%, 독일이 마이너스 5.5%, 영국은 마이너스 11.2%, 프랑스가 마이너스 9.1%입니다. K방역은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희생으로 만들어진 성과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야당의 태도 전환을 요청합니다. 방역 성과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야당의 태도는 전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모욕입니다. 정치적 이득을 겨냥해 근거 없는 방역 실패를 주장하면서 방역 정쟁화만 부추기는 것은 청산해야 할 흑색 선동 정치입니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은 백신 접종을 질병관리청의 능력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청은 K방역의 성과를 만들어낸 세계 최고 수준의 질병 예방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이 백신 접종을 지휘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인지 야당과 김종인 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질병청은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빈틈없는 접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도입이 늦었다고 정부를 그렇게 공격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백신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야당의 태도는 방역의 짐만 될 뿐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리는 질병청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심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챙기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본 외무상이 의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외교연설에서 8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망언을 규탄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독도 발언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더욱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 또한 어제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이 한일 갈등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책임을 우리나라에 떠넘겼습니다. 일본의 이런 태도로는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앞둔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일 관계를 2019년 수출 규제 이전으로 되돌리는 적극적인 신뢰 회복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외교적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합니다. 한일 간 물밑 교섭과 교류를 통한 접촉은 있지만 진전은 더딥니다. 복잡해진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해결 방식의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구축을 위해 한일 관계 정상화가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양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한일 관계가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가 총리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